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11월 둘째 주 원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인 11월 9일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 및 감산 확대, 그리고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오일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도 백신 개발의 기대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수요일 날도 코로나 백신의 상승 기조를 유지하다 재고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바뀝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업자와 코로나 확진 증가,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치를 차익 실현하는 상황에서 오일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미국과 EU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지난주와 11월 첫째 주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승, 그리고 목금은 하락하는 추세로 저번 주와 이번 주가 가격 상승과 하락 방향성이 같습니다. 42불에서 40대 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는 백신 개발의 기대감과 그리고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그 현실의 벽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 독일 회사죠. 공동 개발한 백신이 90%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발표로 인해서 10% 월요일 날 상승을 하고 약 8% 상승을 한 뒤 마감을 합니다. 백신 개발의 기대와 그리고 여행 규제 폐지, 그리고 교통 원료의 운송 연료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이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를 하고 백신 개발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원유 수요 전망 공급을 보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미국과 유럽 규제 강화, 수요 감소, 이게 현실이죠. 한 달과 5일치 가격 추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WTI는 현재 35불 50, 그리고 42불 선에서 한 달 동안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은 조금 높지만 현재 한 달 동안 계속 상승을 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WTI 크루드 오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브렌트 역시 목요일날 보합을 유지했지만 금요일날 하락합니다. 내추럴 가스와 난방유를 보겠습니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2불 60, 그리고 3불 40 계속 증가했다가 갭 상승 있죠.
그리고 하락을 하다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와 이어서 상승해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다 다시 하락하는 추세고요. 지난주 첫 주죠. 첫 주랑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날씨가 더웠습니다. 온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온도가 하강하는 추세입니다. 히링오일 같은 경우는 WTI랑 비슷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상승을 하다 목, 금, 토에 하락을 합니다. 예, 가솔린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WTI와 브렌트랑 비슷하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한 추세입니다. 예, 이제 심리적인 요소와 실물 경제에 대해서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뒤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됐죠. 끝난 지 2주 됐는데 지금 선거 뒤에 부양책 예정이나 진통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양책은커녕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투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부양책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원 민주당 다수당이 됐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은 되지 않았지만 50석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성공했고요. 공화당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뒤에 취임을 한 다음에 혹은 트럼프 임기 내에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두 경우 다 범위와 그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의견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죠. 미국과 EU는 지금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2차 락다운을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신 개발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 및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또 전통적인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주들이 지금 개발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을 지금 최고로 높이고 있죠. 이거는 거의 뭐 투기에 가깝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게 투기에 가까운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유가스 인수 합병이 저조합니다. 2019년에 비교해서 지금 저조하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M&A가 없습니다. M&A 뉴스가 없고요. 있다고 하면 엑스트라 에너지, 이거는 태양광 리뉴얼 회사인데 유틸리티 중서부에 있는 유틸리티 에버지를 인수한다고 합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당하는 유틸리티 에버리지는 그다지 호의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채권 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고 수요일날 JP 모건의 하향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결국은 JP모건이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다른 월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회사들도 다 하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 상황이 역시 회복이 저조합니다. 거의 숫자 노름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 악화와 그리고 렌트랑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업과 주택, 채권의 부실화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원유는 확실히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졌고요. 이제 천연가스는 지정학적인 문제보다 날씨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 추위에 따라서 날씨 변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혹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 가능한지 지금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시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요 상품 재고 및 시추기 정보입니다. 현재 이번 주는 원유가 428만 배럴 증가했고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는 4억 8,870만 배럴. 가솔린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감소폭은 예상치보다 컸습니다. 실제 감소치는 231만 배럴, 그렇지만 2억 2,500만 배럴이 재고 있고, 디스테일 같은 경우는 540만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감소를 했고, 총 재고는 4억 5천만 배럴 정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80억 큐빅피트가 상승을 했고, 예상치는 30억 큐빅피트 감소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약 4조 큐빅피트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의 가동률은 74.5%, 그리고 미국 1일 내 생산 크루드 오일 생산은 1150만 배럴, 정유 생산은 1335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시추기는 릭이죠. 릭. 지난주는 이번 주 시추기 활동 숫자는 312, 지난주에 비해서 12개가 증가를 했고요. 1년치에 비해선 약 50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3개가 늘어난 89개, 그리고 국제 기타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656, 이건 10월 자료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46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1년에 비해서는 474개가 감소를 했고요. 예, 실업지표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79천 명, 예상치보다 적죠. 그래서 좋은 거고요. 예상치보다 적으니까. 하지만 70만 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28만 2천 명보다는 2.5배 정도 많죠.
그리고 3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신청자 수가 80만 명 이하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굿이죠.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2주 연속 수령을 받는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것도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 키커가 있습니다. 약 2200만 명이 실업수당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PEUC라고 400만 명 지금 받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난실업 보조금으로 PUA 약 94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이 두 가지가 만료될 상태죠. 종료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더더욱. 그리고 고용 회복이 더디고 선거 후에 선거 관련 인원 실업 상태. 이게 선거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현재 이걸 보시면 아직 숫자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늘어날 상황을 예상하시고요. 천연가스 가격 전망입니다. 요거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거고, 현재 유럽과 아시아 가격하고 차이가 많죠. 물론은 기타 운송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이긴 하지만 반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수요 상황, 생산량은 하락하고 있지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높은 재고량, 그리고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이제 이번 주에 할 예상이고요. 주말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음 주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지될 건지, 지금 평균 기온이 가장 중요하죠. 아직 눈도 안 오고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기온이 현재 겨울 기온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11월 둘째 주는 천연가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 10일 정도의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을 중점으로 추운 날씨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폭설이나 영하 기온은 아직 없습니다. LNG 수출량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중국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겨울 대비 지금 그러니까 저장량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게 겨울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11월 둘째 평균 기온은 11월 첫째 주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 기대. 그리고 미국 LNG 수출 증가로 천연가스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2불 80센트 그리고 3불대로 곧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불 25가 되면 천연가스 회사들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고 취소 감소와 아시아 유럽 지역의 수출 증가. 지난 4개월 동안 상승폭이 커져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불 미만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거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는 거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조정을 받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요량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번 주에 비해서 생산량은 감소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드라이 프로덕션 지난주에 비해서 약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 작년에 비해서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수입도 감소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과 전주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온화한 날씨 때문에 전주에 비해서 감소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2019년 최고 생산을 했는데 2020년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공급량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컨섬션으로 보면 레지덴셜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고 파워 같은 경우도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냉방이 아닌 난방 수요 급감을 했습니다. 이건 날씨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멕시코의 수출은 동일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도 동일하고요. 결국은 날씨가 이번 주 재고량과 수요량을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러면 천연가스 현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저번 주고요. 2주 전이고요. 이거는 저번 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헨리헙에서는 3불이었습니다. 10월 29일, 뉴욕은 2불 50일. 근데 11월 4일 날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연속적으로 보면 가격이 현재 이때까지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목, 금, 토 일이 죄송합니다. 글씨가 다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제 주말에 추워질 거를 예상하니까 주말 전에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수요일부터 비가 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뉴욕 시장에서 2불 50일에서 28센트까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러다 28센트에서 또 1불 48센트가 들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로 인해서 뉴욕은 천연가스 현물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뉴욕보다는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헨리헙 가격도 지금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물 가격이 좀 있습니다. 선물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리케인 소식입니다. 아이오다. 지금 아이오다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멕시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나갈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아이다처럼 이오다가 같은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멕시코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재고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저번 주 재고가 증가한 거는 약 420만 배럴 증가한 거는 허리케인이 태풍에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조업을 하는데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겨울 날씨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덥다는 거고 여기는 춥다는 거죠. 지금 이 찬 기온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번 주말 금, 토, 일 월요일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3일 동안 온화한 날씨가 거의 섭씨로 따지면 10도 이하. 그렇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오르는 상황이고요. 이번엔 코비드 19 백신 소식입니다. 월요일 날 11월 9일이죠. 파이저는 3% 상승을 합니다. 또 모데나도 목요일 날 4% 상승을 합니다. 노바백스도 월요일 날 6%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 코비드 19 개발 소식이 들리면 이렇게 가격을 폭등을 합니다. 파이저는 월요일날 독일 회사인 바이오 앤 테크놀로지랑 3차 임상 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지금 노바백스, 파이저,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수 인덱스들인데 이 백신이 단발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3차 임상 중이고요. 임상 중에 언제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조급한 개발로 인해서 안정성 문제에 또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변형체를 만드는데 또 돌연변이 문제가 이슈가 있고 감기나 독감처럼 매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성공이 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하기 때까지는 약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바로 경기 회복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라야 2021년 하반기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국민들이 모두 다 접종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별적으로 위험 직장을 갖고 있는 의료계 사람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기타죠.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13일을 기준으로 11월 13일 약 62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31만 명이 사망자 전 세계. 그리고 이것도 전 세계네요. 새롭게 리포트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17만 7천 명이
감염이 됐고 하루, 그다음에 5% 인덱스 우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미국 채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월 23일 이후 세계 증시 MSCI 인덱스는 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율은 0.836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GDP는 현재 세계 GDP는 4.7%. 예, 그러면 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조 바이든이 290, 270을 보다 20이 더 많이 획득을 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 소송 중이고 법률회사에서 사건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인정만 하는 그런 것만 남았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반을 차지했지만 과반수를 차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 늘었고 공화당은 하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스가 2석. 그리고 현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아서 다수당이 됐고요. 공화당은 소수당이지만 7석을 차지했습니다. 확보, 추가 확보. 예, 이번엔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소식입니다. 리비아 수출 재개로 인해서 지금 재개를 했고, 그리고 생산량이 지금 120만 배럴, 최근에 금요일 자료거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 자료. 현재 9월 말 10만 배럴에서 120만 배럴, 지금 12배가 증가했죠.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 일각에서는 120만 배럴 또는 그 이상은 지탱하기 힘들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입니다. 우선 두고 봐야죠. 그리고 현재 실제 수출량은 통계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바빠졌는데요. 2001년 1월 1일 감산 유지 또는 추가 감산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산 유지,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감산. 지금 770만 배럴인데 그 이상으로 감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지만 또 사우디는 수출 가격을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여러 산유국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를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거고요. 이제 오만과 UAE 또 기타 산유국들이 지금 채권 발행 및 광구 매각을 추진입니다. 현재 이거는 다음 영상에 좀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내용이 많아서 현재 지금 저유가로 수요 감소,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1일 70만 배럴 수출한다고 말을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합니다. 이 70만 배럴은 굉장히 작은 수치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치를 수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과 이란이 미국을 농락한 거라 다름없습니다. 미국 예상 생산량은 현재
10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인데 이번 주 역시 1050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가 생산을 증가할 예정인데 파업 후 약 20만 배럴에서 40만 배럴 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일어났던 광구에서 유정에서 생산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 원유 가격 전망입니다. 2021년 기준인데 지금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TI 크루드 오일 평균 가격을 44불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WTI가 종가로 보면 40불에 거래되었고 이번 주 많이 오른 게 42불인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브렌트 크루드 오일 평균 가격은 WTI보다 약간 높은 46불 59센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얼마 전에 그 2021년 평균 가격을 35불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를 피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제 값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시티은행은 2021년 60불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45불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초저 2020년 중반에 60불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9불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는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또 리비아 그 외에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악화되기 때문이죠. 그럼 수요가 줄고 공급은 증가.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수의 투자 은행들이 골드만 삭스도 포함을 해서 다 부정확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들도 틀립니다. 예,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 역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원유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뉴스로 인해서 백신이죠. 모데나도 있고 심지어 아마존, 콜롬비아 대학이랑 같이 그 다음에 파이저 그리고 유럽계 회사인 아스테라제네카 그 회사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심리적인 뉴스를 지금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 가격을 상승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은 저는 지금도 40이라고 보는데 이제 37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발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약발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리비아의 생산 확대 증가, 수출 증가 그리고 이라크의 수출 증가 그 외에 오펙 국가들의 수출 증가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원유 수출 증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을 시사를 했지만 요거는 미봉책이다. 립 서비스. 사우디도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감산이 연장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고요. 시추 시설 숫자를 봐도 캐나다가 3개, 미국이 12개, 지난주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세계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캐나다와 미국도 생산량을 증가해서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유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락다운으로 인해서 가솔린은 물론이고 항공용 수요인 제퓨얼도 회복을 좀 하나다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지난주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계, 유로, EU 지금 락다운이 다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적으로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를 주축으로 지금 완전히 셧다운을 하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자는 그러한 락다운 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펙 회원국 현 수준으로 감산을 연장하자. 약 770만 배럴인데 요거를 2021년 1월 1일 570만 배럴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2020년 4월 5월부터죠. 5월부터 현재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현재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유지를 하거나 심각하면 이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유회사들도 가동률을 조절하면서 지금 뭐 M&A도 안 되고 그리고 쉘 같은 경우는 정유 공장을 매물로 내놨는데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것처럼 현재 정유 회사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정유 공장들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대통령 당선을 지금 12월 4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뭐 선거인단들이 가가지고 투표를 하겠죠. 뭐 선거인단이 12월 4일 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뭐 그때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계속 소송전으로 이어질 건지 뭐 법률 회사에서 거부를 했는데 수임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 될 수 있을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부양책은 뭐 12월 초, 1월 초, 뭐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에 아니면 트럼프가 퇴임하기 바로 전에 뭐 대통령 선거 패배를 인정한 뒤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난항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12월 중순이나 말에 그 팬데믹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이
만료가 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상황은 이렇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쉐어,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요. 제가 목이 지금 간 상태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저를 뒤에서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